안녕하세요. 물류하는 동생 물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IP와 CPT, 즉 CIP and CPT 운영 실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DTOMS 운영 실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TOMS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정리한 인코텀즈에서 DTOMS는 대표적으로 DDP, DAP를 지칭합니다. 먼저 DDP는 Deliver Duty Paid의 약자로 이름처럼 슈퍼가 컨사이니의 수입관세 듀티를 포함한 모든 물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즉 컨사이니는 물류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거래 형태로 통상 슈퍼가 컨사이니의 샘플 등을 특송업체에 통해 보낼 때 사용합니다. DAP는 앞서 얘기한 CIP에서 슈퍼가 부담하는 물류비용 중 캐리어의 운송수단에서 도착한 POD에 화물을 양하하는 비용 터미널 핸들링 찰지만 빼면 CIP와 유사합니다. 즉 슈퍼는 DAP 조건에서 자신의 창고부터 수출항 POL까지 내륙 운송비, 수출 통관비, 폴트 이용료, 도착항 POD까지의 캐리어 프레이트, 도착항 POD에서 컨사이니가 지정한 위치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며 컨사이니는 도착항 POD에서의 화물 양하 비용, 터미널 핸들링 찰지를 포함한 도착항 POD 이용료와 수입 통관 비용만 부담합니다. DAP 경우 수입관세 듀티는 다른 인코텀즈처럼 수입하는 주체인 컨사이니가 납부하며 오직 DDP 조건에서만 슈퍼가 수입관세 듀티를 포함한 모든 물류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럼 DTOMS 수출자 슈퍼의 물류회사 입장에서 운영 실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물류회사의 고객사 중 한 회사가 DDP 혹은 DAP 수출 견적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객이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의 종류와 양을 확인해서 인코텀즈 룰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항목들을 각 실행업체로부터 확인합니다. DTOMS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은 수입국 파트너 혹은 여러분 회사 현지법인의 수입국 내륙운송 가능 여부이며 DDP 경우 수입 통관 가능 여부와 더불어 관세 대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DDP 경우 슈퍼가 모든 물류비용과 수입국 관세까지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이기 때문에 슈퍼의 경우 업무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위해 보통 수입국 관세까지 물류회사에서 선 납부 후 청구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수출입국 간의 상호 관세 면제 혜택 협약이나 세율 혜택 품목의 경우 이는 문제되지 않으나 수입국 파트너나 여러분 물류회사 법인이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는 관세를 선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DTOMS 경우 이와 같은 도착지 서비스가 불가할 경우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도착지 수입국에서 해당 DTOMS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 슈퍼의 창고에서 수출항 POL까지의 운송비용을 운송사와 확인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자차를 운용하고 있다면 관련 팀과 비용을 확인합니다. 이후 관세법인 혹은 여러분의 회사에 통관 조직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수출 통관 비용을 확인하고 수입국 파트너 혹은 여러분 회사의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국 발생 비용을 더한 DTOMS 전체 물류 비용에 항목별 계약된 매출 단가나 적정 마진 단가를 더해 고객사의 견적을 오퍼합니다. 참고로 DDP에서 수입관세의 경우에는 마진 없이 부담한 실비용 그대로 슈퍼 수출자의 영수증 청구하는 게 통상적인 형태입니다. 이후 해당 고객사에서 오퍼한 견적에 대해 컨펌을 하면 예정된 스케줄의 물류 오퍼레이션, 즉 운영이 시작됩니다. 간단하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TOMS도 수출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의 종류와 양, 그리고 수출자 슈퍼가 마스터빌과 더불어 하우스빌 진행을 원하는 것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의 종류와 양은 견적 확인 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컨테이너 장입이라고 해도 화물의 종류나 무게에 따라 운임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무기류나 온도에 민감한 화물 등 이전에 진행해본 경험이 없는 화물 종류라면 진행 여부를 더욱 고민해봐야 합니다. 진행 경험도 없고 해당 화물과 같은 종류를 전문으로 하는 파트너를 알지도 못한다면 괜히 이런 화물을 맡아서 진행했다가 데미지나 통관상 이슈로 클레임 및 보험 처리 등 일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운송장이 마스터빌인지 하우스빌 진행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유입니다.
보통은 하우스빌, 즉 항공사나 선사빌 외에 추가적으로 물류업체 빌 발행을 많이 합니다. 도착지에서 안정적이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기도 하고 화물 운송을 위임한 물류업체가 도착지 폴트까지 화물을 케어해주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그래서 글로벌 회사의 해외 법인 간 거래처럼 하우스빌이 필요 없는 경우도 하우스빌 진행이 통상적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만약 고객사가 하우스빌 진행을 원하는데 도착지 국가에 거래하는 파트너나 여러분 물류회사의 법인이 없을 경우는 갑자기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지 않는 한 하우스빌 진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화물 운송 의뢰가 왔다고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물류회사가 이 고객사의 화물을 맡을 역량이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기업이든 중견이든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확인 안하고 일만 버리는 분들도 의외로 꽤 많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디텀즈 진행의 수입국의 물류회사인 경우입니다. 먼저 DDP 경우는 한 가지 형태의 물류회사 뿐입니다. 즉 슈퍼가 의뢰한 DDP 조건 물류를 진행하는 회사의 수입국 파트너이거나 해당 회사의 현지 법인인 경우로 화물이 항구에 양화되면 하우스빌로 화물을 찾아 통관 및 관세 납부 후 컨사이니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DAP 경우는 세 가지 물류회사 형태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DAP 수출을 진행한 물류회사의 도착지 파트너 혹은 법인이고 수입자 컨사이니와는 아무런 연결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단순히 하우스빌 발행의 마지막 역할로서 화물이 도착지 항구, 즉 POD에 도착했음을 수입자가 위임한 물류업체에 통지, 즉 노티파이를 해주고 컨사이니 혹은 컨사이니의 물류업체가 수입 통관을 끝내면 컨사이니가 지정한 장소까지 내륙 운송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첫 번째 경우에 물류회사가 준 노티파이를 받아 수입자 컨사이니에게 실질적인 물류 서비스, 즉 도착항 POD에서의 화물 양화 비용, 터미널 핸들링 찰지를 포함한 도착항 POD 이용료 납부와 수입 통관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모두 포괄하는 경우입니다. 즉 수입자 컨사이니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회사가 수출자 물류회사의 파트너이거나 법인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한 물류회사에서 화물이 도착지 항구 POD에 도착함과 동시에 바로 수입 통관과 내륙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DAP 진행에 있어 수입국 물류회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여러분이 슈퍼 수출자 물류회사와 관계없이 도착지 수입 통관 서비스를 진행하는 두 번째 물류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관세사나 여러분이 근무하는 물류회사 내 통관 조직과 비용을 확인하여 수입 통관 비용 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해 수입자 컨사이니에게 오퍼합니다. 이후 수입자가 해당 오퍼를 컨펌하면 해당 수입 통관 서비스 제공 후 견적에 맞게 수입자 컨사이니에게 청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수출자 물류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도착지 서비스를 진행하는 첫 번째나 세 번째 물류회사에 근무한다면 첫 번째 경우는 운송사 혹은 여러분이 근무하는 물류회사가 자차를 운영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내륙 운송 비용을 확인하고 세 번째 물류회사 경우는 첫 번째 물류회사처럼 내륙 운송 비용과 함께 회사 내 통관 조직이나 다른 관세사와 통관 비용을 확인하여 수출지 파트너와 계약된 매출 단가나 적정 마진 단가를 더해 수출지 파트너의 견적을 오퍼합니다. 이후 수출지 파트너가 오퍼한 DAP 견적을 슈퍼가 컨펌하면 해당 도착지 내륙운송 서비스 제공 후 견적에 맞게 수출지 파트너에게 청구를 진행합니다. DDP 경우에도 추가로 관세를 납부한다는 점 외에는 DAP 세 번째 경우에 물류회사와 같은 형태로 진행 및 정산됩니다. 중견 종합물류사 혹은 포워더나 대기업 종합물류사 해외 법인 간의 경우는 보통 전사 글로벌 시스템을 통해 법인 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도착지 원가를 수출지 법인에 공유하고 수출지 법인에서 슈퍼에 오퍼한 DDP 혹은 DAP 견적이 컨펌되어 물류 오퍼레이션이 진행되고 나면 도착지 내륙운송비 원가를 전사 글로벌 시스템에 정산하여 해당 시스템 로직에 따라 계산된 도착지 법인의 마진이 자동 정산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DAP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 슈퍼가 자재 공급자이고 컨사이니가 생산자인 것처럼
단발이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무역거래 관계이거나 글로벌 회사의 같은 해외법인 간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번 견적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물류사, 고객사 간 연간 계약을 해서 계약 단가로 D-terms 물류 오퍼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파트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D-terms 중 DAP 진행에 숨어있는 영업 기회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슈퍼, 수출자 물류회사와 연계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입국 물류회사나 DAP 진행 두 번째 경우 물류회사처럼 컨사인이 수입자에게 도착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회사와 다르게 단순히 하우스빌 발행의 마지막 역할로서 화물이 도착지 항구, 즉 POD에 도착했음을 수입자와 수입자가 위임한 물류업체에 노티파이 하는 것과 컨사이니 혹은 컨사이니의 물류업체가 수입 통관을 끝내고 컨사이니가 지정한 장소까지 내륙 운송만을 담당하는 물류회사의 경우는 해당 슈퍼와 컨사이니 간 DAP 무역거래에 대한 정보가 있음에도 단순히 노티파이 역할과 슈퍼가 의뢰한 내륙운송 서비스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이 이 노티파이와 슈퍼가 의뢰한 내륙운송만을 제공하는 물류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이라면 해당 컨사이니가 지금 어떤 단가에 어떠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정보를 확인해 현재 물류업체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단가를 제공하겠다고 영업을 시도할 수 있는 숨은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아직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도 기본기를 다지는 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코텀즈별 실무 내용 마지막 편 ENF 텀스, 엑스웍, FOB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관련한 질문이나 별도로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물류하는 동생 물동이었습니다.